여러분들의 블로그는 아무도 보지 않아요. 네이버가 위기를 좀 느끼지 않았나. 오늘 함께 알아볼 부분은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수익을 어떻게 창출시킬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세팅하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블로그라는 개념은 말 자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냥 일기였어요.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그냥 글로 쓰는 거였습니다. 마케팅과 광고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블로그를 남들하고의 공유 채널로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마케팅과 광고에 대해서 이 블로그에 계속 글을 좀 써보자. 노트에다가 작성을 하면 나중에 잃어버리거나 안 봐요. 근데 인터넷상에다가 쓰니까 언제 어디서나 제가 원하는 글들을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기획서, 수상작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만의 의견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는 기획서, 수상작, 보고서 이런 것들을 뜨면 제 블로그가 다 상위 노출이 됐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방문자가 1000명, 2000명, 3000명, 일평균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다 보니 업체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희 업체를 좀 소개해달라. 공식적으로 보면 이제 서포터즈단 또는 기자단이라는 명목 하에 실제 업체로부터 제품이나 후원을 받고 포스팅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포스팅 원고료로 한 건당 5만원, 10만원씩 또 받으면서 이게 블로그라는 게 마케팅이 되는구나, 하나의 이게 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 많이 질문하는 것들, 일단 첫 번째, 블로그 여전히 할 만한가? 예전에야 그냥 매체를 한다 그러면 블로그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페이스북도 있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틱톡이나 다른 매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유튜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유튜브 좋아요. 근데 어려워요. 블로그만 해도 혼자서 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는데 사실 유튜브가 되다 보니까 출연자가 되면서 촬영해줘야 되고 그거를 또 편집해줘야 된다는 게 처음부터 유튜브를 하기에는 포기할 확률이 좀 있다. 첫 번째는 이런 블로그 매체를 통해서 내가 온라인 트렌드나 이런 매체를 운영하는 거에 좀 관심과 재미를 갖고 다음 단계로 유튜브나 영상을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일단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공부 필수적이다. 진짜로 이 블로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모든 매체에 대한 이해도나 활용도가 충분히 뛰어나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들이 뭐냐면 블로그 주제, 카테고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매체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뷰티 블로거를 봤는데 그분 너무 블로그가 좋아, 나는 이분처럼 할 거야. 또는 여행, 아니면 맛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사진도 막 엄청나게 잘 찍고 싶고 좀 감성적인 느낌들도 조금 더 담고 싶고, 물론 그 중에 살아남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 70~80% 이상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미 유명 블로거들 정도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이분들의 초기 버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절대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의 색깔을 명확하게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나 카테고리를 어떻게 일단 정해야 될지 모를 때는 나의 일기를 오늘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집을 어디 갔어요. 그러면은 맛집에 대한 일기, 왜 갔고 어땠고, 공간에 대한 구성, 예를 들어서 서비스 현황, 예를 들어서 재방문 의사 등 여러 가지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은 이런 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참 맛집을 많이 가는구나,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뷰티에 관심이 높구나가 저절로 드러나요. 그럼 세 번째,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그쵸?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계속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초기에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처음부터 기능에 집중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처음에 매체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능적인 부분. 들어갔더니 이런 거 이미지 난 어떻게 이쁘게 할까, 이런 카테고리 구성, 나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내가 세팅을 할 수 있을까. 벌써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기능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꾸준함에 집중해야 된다. 모든 매체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가 어떤 매체, 블로그든 하다못해 인스타든 아니면 유튜브든 모든 매체의 성장의 공통점은 꾸준합니다. 블로그도 단순히 내가 기능적인 거, 퀄리티 이거에 먼저 집중하시는 분들은 절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나중에 퀄리티와 기능적인 건 보충 보완하시면 충분히 돼요. 약간의 목표를 세우는 거죠. 주 1회 이상 포스팅,
사실 모든 매체는 현실적으로 주 1회 이상, 주 2, 3회 정도가 되면 베스트 하죠.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욕심이 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블로그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욕심이 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나도 일평균 방문자가 1000명이 될 수 있을까? 잘된 파워블로거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좀 벌어질까? 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포스팅에 대한 제목, 그러니까 키워드에 대한 중요성, 즉 이런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는 정말 글을 잘 썼는데 방문자가 안 늘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보니까 제목 자체가 어머니랑 간 동네 맛집. 그걸 누가 검색할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동네 맛집을 검색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랑 간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런 키워드보다는 강남역 맛집, 홍대 맛집 이런 키워드들이 똑같은 글을 썼었을 때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라는 거죠. 내가 포스팅에 대한 제목만 조금만 잘해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구나. 내가 사진에 대한 장수를 한 15장, 20장? 그러니까 너무 적게 한두 장만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출도 안 되고 방문자를 유입하기에 좀 한계가 있구나.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검색하는 사람, 여러분들 결국은 검색하는 사람이 편리한 부분이 돼야 내 블로그가 많이 노출되고 유입되고 크는 거예요. 검색하는 사람이 그들이 원하는 검색 결과를 가장 빠르게 편하게 발견할 수 있냐,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계속 공부하는 게 네이버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구성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흐름이 찾아가는 길,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 아니면은 서비스, 아니면은 메뉴 사진, 다양한 부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가 또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약간 텍스트, 글은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직접 어떠한 리뷰, 평가를 작성한 글이 더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공감, 뭔가 댓글 공유하는 그런 글들이 또 많을 때, 그리고 기타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지도 같은 게 첨부가 됐었을 때, 아니면은 그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사이트의 URL 같은 것들이 추가되었을 때가 더 좋은 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 자, 5번째, 블로그 수익 어떻게 되나요? 자, 요런 거. 블로그를 통해서 솔직히 내가 월 몇 천만 원의 광고 수익을 달성한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구조 자체가 다른데, 블로그 수익은 어떤 개념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냐면, 이게 약간 CPC 방식에 가까워요. 이 CPC 방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로그에 들어가서 내가 어떠한 글들을 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쭉 내렸을 때 이런 관련된 이제 파워 링크 같은 거나 홍보글들이 뜹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클릭했을 때 하나에 한 70원도 안 될 확률이 높죠. 이 블로그의 수익은 클릭을 해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 유튜브는 영상 중간에 광고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냥 일단 봐야 돼요. 이 개념 자체가 엄청난 광고 수익에서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사실상 블로그 수익을 광고로서 부자가 됐다, 이런 거는 쉽지 않다. 그럼 블로거들의 어떠한 수익 구조가 뭐냐라는 부분에서는 제품 같은 부분은 협찬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일평균 방문자 1000명만 좀 넘더라도 음식점들, 제품들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 기업들이 홍보를 요청하면서 일종의 원고료라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1000명, 2000명 되면 한 3만원 내외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이 원고료를 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루에 한 건 정도를 업체로부터 협찬받아서 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00~300만원을 이 원고료에 대한 수익으로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블로그라는 걸 통해서 내가 공동 구매를 하면 수수료 10% 정도를 내가 판매된 금액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파워블로거들이라고 해도 월 300에서 500만 원을 이렇게 일정하게 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직장인들 또는 대학생이 약간 부업으로서 블로그를 하는 거는 현실적이다. 다른 영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시간 투입이나 기술 투입이 일단 적게 되고,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약간 이슈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블로그 챌린지라는 부분들이 네이버에서 또 실행이 됐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네이버가 위기를 좀 느끼지 않았나. 사람들이 유튜브
다 영상 이런 쪽으로 가니까 블로그라는 부분의 컨텐츠 생성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블로그라는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블로그 챌린지라는 부분을 아마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오늘 일기라는 느낌으로 태그를 달고 그 태그에 블로그 글을 쓰면은 네이버 페이로 지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블로그 관련 분위기가 어떠냐라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네이버에서 블로그 챌린지를 다시 하면서 한 번 더 활성화를 좀 도모하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 많이 초점이 가 있긴 하지만 네이버도 네이버 TV 이 영상이 지금 있어갖고 사람들이 많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만한 매력적인 채널이라고 저는 일단 충분히 생각합니다. 자, 이제 7번째 약간 이런 부분들. 이거 참 힘들어요. 내가 블로그를 운영했다. 근데 이웃이 오는데 다 업체 홍보, 무슨 다단계 이런 거, 그리고 댓글과 공감이 달려서 설레어서 클릭했더니 또 역시 다단계 홍보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사실 이런 건 있어요. 블로그라는 게 이웃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공감이나 댓글이 많을수록 어쨌든 좀 좋은 블로그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사실 이런 홍보성인 어떠한 이웃이나 댓글 공감이라도 내 블로그를 키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봐도 막 이상한 댓글, 그 다음에 뭔가 홍보성 글 여러분들 싫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삭제를 하든가 그 사람들을 차단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내 글 자체를 이웃 공개만으로, 그쵸? 이거는 얼마든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자, 일단 저의 이제 여러 가지 팁들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또 블로그 관련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